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영숙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만나 뵙자마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이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힌트가 된다면 그것이 힌트가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 이야기를 하는 것. 오늘 주제와 제가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또 아주 명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어린 왕자를 지은 그 생텍쥐페리라는 작가가 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 안에서 너무나 친밀하고 또 친숙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색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하는 성예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이 대답에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방금처럼 명답을 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건 명답이라기보다는 경험을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학교 때 받으셨나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성교육을 학교 때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 그때 받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받고도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 시니어 분들께서는 성교육을 성장기에 받아보신 경험은 조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오늘 계신 분들은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뭐 유치원 다니는 우리 손주 그리고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 또는 고등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게 되어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매년 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주로 받는 교육은 물론 성폭력 예방 교육이긴 하지만 성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분들과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차이가 당연히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이런 강의 또는 강연 또는 관심 있는 뭐 TV 프로그램 안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성에 대해서 다뤄주시기도 하시니까 또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족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성예절, 그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통 예절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그 예절이란 단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절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성이란 단어가 딱 붙으니까 어떠시다고요? 이상하시다고요? 낯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거기에 성이 딱 붙음으로 인해서 성예절 이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서 괜찮다고요?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대가 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사실 예절과 성예절이 아주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저거 우리 알고 있었구나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알고 있었지만 저걸 실천하지
못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면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성예절을 이렇게 점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성, 그리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성, 그리고 어색하게 그걸 가족끼리 또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느냐고 느끼는 그런 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제가 사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이렇게 눈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그림처럼 목젖이 완전히 개방되어서 저렇게 행복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수다 떨 때 저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실 수가 있다. 저희가 늘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언제나 행복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 행복의 어떤 내용들 또는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지, 어떨 때 행복한지, 또는 나의 행복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저런 행복을 우리가 서로 가지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또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뭐든지 연습하면 훨씬 더 나아지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연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행복하다라고 느끼실 때는 그럼 우리 아까 수다를 이렇게 많이 하실 때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행복하실 때가 언제이실까요? 걱정이 없을 때.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최근에 걱정이 있으셨던 것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그런 편안한 마음일 때 행복할 수가 있다. 저도 뭐 오늘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오늘 시간을 되게 잘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잘 맞아졌고 그래서 제가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가고 싶은 곳에 가는데 시간이 잘 맞아지고 이래서 여기 잘 도착한다는 것, 이것조차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또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광고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집 밖의 나 그리고 집 안의 나를 비교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 밖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려졌을까요? 활기차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잘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답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깥에 나가 있었다면 안으로 들어온 나는 어떨까요? 조금 게으르고 조금 무례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그것은 아마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 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볼 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딱 한번 보더니 엄마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이에게 저도 똑같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죠. 너도 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똑같다라고 말하면 혹시 또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까 봐 제가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너도 좀 그래 라고 말을 해줬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바깥의 나 그리고 안의 나 바로 그 중간에 집이라는 또는 가족이라는 내용물이 있죠. 저희가 바깥에서처럼 안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정말 어떨까요? 힘들까요? 피곤하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바깥에서 이렇게 쓰는 에너지가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행복을 바깥에서 얻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집안에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다 쓰셨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하기 싫으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족이라는 또는 가정이라는 곳에서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절충적으로 반반으로
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에너지가 진짜 많이 쓰여지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는 너무 친밀하고 너무 친숙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안에서 너무나 또 우리가 쉽게 그냥 넘겨버리는, 간과해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또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보니까. 그렇다면 뭐는 새로운 집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셨다든지 또는 승진을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기타의 조건으로 행복을 나 행복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행복 조건. 사실 지금 당장 나의 행복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만약에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어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팬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을 향해서 아주 열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그런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행복 조건에는 돈도 있었지만 이런 팬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함께하는 이런 팬심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배우는 것에 또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데 방통대 공부를 또 하시고 또 그걸 끝내시더니 아유 그거 너무 힘들었어 하시더니 또다시 대학원까지 가시는 분을 볼 때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계절이 또 좋아지니까. 그래서 여행 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을 보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행복의 조건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뭐니 해도 더 행복한 것. 머니인가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머니일 수도 있죠.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행을 가셔도 머니가 필요하시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동그라미 나와 너의 가운데 저 교집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수학을 이미 손을 뗀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저 교집합이 행복으로 꽉 차는 것 그것이 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저것이 더 점점 넓어지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아마 저희가 조금 전까지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눈도 마주치시고 같이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저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도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은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과연 나를 비롯한 가족의 구성원들과 내가 저 교집합의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관심 가지고 신경도 쓰시고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적 존재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20대, 혈기왕성한 20대, 30대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예능, 어린이를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6살 또는 5살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유치원에 가서 보라반에 누구누구가 제일 멋져. 그리고 나는 그 아이와 나중에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아버지나 또는 가족들이 그냥 웃기만 하세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사실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성적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가 4살 친구들하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떤 아이가 남자는 이렇게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 안 된다라고 막 X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만한 X를 이렇게 하길래 아 그런 거예요?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학생이라고 하기는 어리죠? 어떤 아이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 아이 조금 전에 울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그 순간 이 아이가 팔짱을 탁 끼더니 수업을 거부하고 이제 저 한쪽 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안 그래도 저 아이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저 아이가 자기를 안 좋아하고 다른 남자아이를 좋아한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는데 또 자기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보는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화가 나요. 또는 자존심이 상해요. 뭐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아이가 보라봐 누구누구를 나는 좋아해.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 등교할 때 또는 등원할 때 꼭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옷들이 있어요. 그냥 보통은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시면 입고 그냥 갈 텐데 끝까지 나는 오늘 저 티셔츠와 저 치마와 저 양말과 저 신발을 신고 말겠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주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일단 오늘은 그냥 가자. 그런데 아이는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결국은 그렇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싶은지, 또는 어떤 모양의 옷을 입고 싶은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오늘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 어떻게 하고 갈까? 또 뭐 어떤 가방을 메고 갈까? 또는 누구 만날 때 굉장히 가슴이 설레기도 하시고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설레셨을까요? 궁금하셨나요? 저는 설렜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실까 되게 궁금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옷을 입고 갈지에 대해서도 가장 예쁘게 입고 가고 싶은 옷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되게 저렇게 하트가 뿅뿅뿅 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부터 뭐 20대, 30대 그리고 시니어 분들까지 다양하게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들 성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아이가 누구랑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웃는 것도 물론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겠죠. 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어렵다는 건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의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 너가 성적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거야. 맞아. 너는 그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안에서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뽀뽀하잖아요. 이렇게 아빠 안 모실 때 아이들도 알거든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아빠가 불편해하더라 라는 걸 아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빠 없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뽀뽀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손도 잡고 싶고 저 이미지처럼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하고 뭐 당연히 표정은 반달 눈에 그렇죠. 이렇게 입꼬리는 확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내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이고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부터가 서로 가족 안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욕 굉장히 중요한 욕구이죠. 성욕은 어떨까요? 중요하죠. 또 하나의 욕구가 있죠. 어떤 욕구가 또 있죠? 저희가 식욕, 성욕, 또 하나 있는 것이 수면욕.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욕을 인정하는 것, 성적 욕구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배가 엄청 고파요. 식욕이 막 오르죠. 나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먹을 거야가 지금 제 머릿속에 한 10가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쫙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곳을 나가서 그냥 제 마음대로 어떤 식당이든 제 리스트에 있었던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제 마음대로 또 먹을 수도 없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 머니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가격에 먹을지, 또 집에서 먹을지, 포장해 가서 먹을지, 여기서 먹을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죠. 성적 욕구는 당연히 너무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데 그 욕구를 그냥 내가 욕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풀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신문 사회면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욕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성적 욕구를 그냥 풀어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성적 존재라고 이해를 하셨으니까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직도 혹시 그래도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부가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 혹시 이렇게 또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또 결혼이 선택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 나이에 모든 분들이 다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에도 당연히 결혼했을 거야 라고 질문 드리기는 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다양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그런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말로 표현하는 것. 문자로도. 근데 저희가 이제 저의 젊은 세대 때는, 저희 젊은 시절에는 제가 라떼는 말이야 이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문이 또 그렇게 돼버렸네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옛날 방식처럼 삭가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붓글씨로 뭔가 적어서 내 마음을 우리 하인에게 부탁해서 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지? 저도 되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일단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 마음 안에는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화가 난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특히 아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할 때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자를 한다던가. 예전에는 편지를 쓰셨고. 혹시 그래서 이렇게 예전 경험을 되살리시면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많이는 없으신가요? 저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편지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의 편지니까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편지들은 다, 네. 그 성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긋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지금 가끔씩 그 편지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글을 썼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물론 편지를 쓰지도 않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그렇지만 제가 쓴 걸 보면서 제가 놀라게 되는 거죠. 정말 예쁜 편지지에 그리고 막 5장씩, 6장씩 이렇게 할 말이 많았었나 싶을 만큼 아주 빽빽하게, 그리고 글씨도 정말 예쁘고 거기다 그림까지 막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했던 그런 마음들이 계속 유지가 쭉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또 살아보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는 화가 나는 걸 표현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던가, 뭐 세숫대야를 꽉 놓는다거나, 또는 보통은 문을 닫는 걸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밥 안 먹어. 밥 안 먹겠어. 이러고 나가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좋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화가 났을 때 또는 서운할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조금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그 냉랭한 기운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언어적인 그런 소통 방법보다도 더 실감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비언어적인 것들. 아까 문을 그렇게 쾅 닫는다거나 또는 등을 돌리고 눕는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저희가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선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어떤 프로그램 중에 역사를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뭐 선을 넘는 뭐 녀석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선을 지킨다는 것은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접촉의 어떤 선을 지켜주는 거죠. 가족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항상 스킨십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더 좋은 스킨십이 있을 수는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을 끼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자라도 이렇게 팔을 잘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말은 못하지만 되게 몸이 경직된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저 안 좋아합니다, 이거 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경직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혹시 팔을 이렇게 좀 잡아도 될까요? 라고 해서 오히려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스킨십을 혹시 뭐 다 좋은데 나 이거는 조금 불편해하는 스킨십이 따로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고 좋아하시고, 네, 어떠실까요? 저는 백허그는 싫어요. 아, 백허그는 싫으시고, 네, 나머지는 괜찮으시다. 어떠실까요? 전 다 좋으시고, 네, 어떠실까요? 아, 이렇게 좋은 스킨십을 다 좋아하는, 왜냐하면 스킨십에 대한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스킨십에 대한 좋은 느낌이 없다면 뭐 손을 잡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스킨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들이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어떤 이렇게 관계 속에서 뵈면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막 이렇게 손도 만져주시는 시니어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 좋죠. 저 그거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킨십이 나는 좋다라고 느끼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보통은 스킨십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지만 어젯밤에 좀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와 똑같은 그 스킨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불편한 거죠. 일단은 마음을 만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만지든 어깨를 두르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지킨다는 건 성예절 안에서 감각과 그리고 접촉의 그 경계선을 좀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예절을 제가 이렇게 이제서야 나타났습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성예절은 사실은 몸과 마음을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일까요? 그럴 때도 있을까요? 네. 그런데 보통은 내가 마음에 느끼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제가 다가가면 그 사람이 제가 되게 불편할 때는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몸에 대한 관심이 먼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몸, 마음을 연결해서 우리는 이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 마음을 그대로 또 이렇게 몸이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는데 몸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죠. 그것이 어떤 표현일까?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가족이란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나의 가족을 오늘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가족은 나한테 어떤 것이라고 조금 정리가 되실까요, 혹시? 행복이란 단어가 또 떠오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떠실까요? 가족.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오롯이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배터리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충전, 가족 안에서 충전 받고 싶기도 하시고 또 편안한 느낌을 가지시니까. 그리고 밥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밥. 그래서 아이들이 다를 때는 엄마를 찾지 않는데요. 근데 꼭 밥 먹을 때 밥 시간 되면 엄마 어딨어? 라고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밥을 먹을 시간이 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신다고 하시는데,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행복 또는 나를 받아주는 곳, 배터리, 사랑 또는 밥 이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가족만 생각하셔도 벌써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와 좀 반대로 부담 또는 걱정,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롯이 나를 맡길 수 있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자녀 동거 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좀 이해는 되시죠?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연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자녀보다는 친구와 이웃, 그리고 여행 가실 때도 자녀와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보다는 당연히 친구들과 가고 싶어 하세요. 그건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죠. 결국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잘 보여주는 가족이지만 또 실제로 이렇게 보실 때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그래도 거리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 정도, 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더 좋아하시나라는 생각을 저 통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 앞에서도 이렇게 손주, 그리고 이제 아들 며느리가 이제 집에 있다가 어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헤어지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신 거죠. 계속 한번 또 하나 보시고 또 하나 보시고 우리 손주 그리고 우리 아들 한번 또 보시고 결국은 이제 차를 탁 이렇게 자가용을 며느리가 빼고 오더라고요. 며느리가 탁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또 차를 타고서도 출발하지 못하고 계속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뭐 어머니 식사 많이 하세요. 이 인사를 또 한 5분 정도 하시다가 결국 차가 붕 떠났습니다. 이 두 분이 계속 바라보시는 거죠.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근데 갑자기 아이고 걔들 오니까 좋더니 가니까 더 좋다 이러시면서 우리 이제 나가서 산이나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 좋죠. 그러나 또 가끔은 부부만 또는 혼자 있을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갔던 일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성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어떤 예절을 우리가 조금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노크하는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저거는? 당연히 노크를 하자. 근데 솔직히 집에서 예를 들어 어른의 방문이 문이 닫혀 있을 때 이제 식사 진지 드시러 나오시라고 할 때 노크 하시고 이렇게 노크 안에서 뭐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어른한테는 노크하고 기다려요. 그럼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냥 문 열고. 아이들 방은 그냥 문을 열시고 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오늘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이렇게 큰 집 앞에 그때는 초인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들어가시죠? 내가 왔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이리 오너라 하시죠. 이리 오너라 하시던지 아니면 그 문고리에 동그란 거 달려있는 거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던 우리 또 집안일을 보시는 이제 하인께서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니면 또 이렇게 그런 집이 아닌 경우에는 뭐 초가집이나 쌀인문 같은 집에는 또 어떻게 하시죠? 하고 들어가십니다. 헛기침하고. 나 이제 내가 왔어요. 나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 지금 현대에는 놓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 방에 들어갈 때, 뭐 시니어 방에 들어갈 때는 밖에서 아버님 식사 진지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나요? 아버님 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아이들 방은 그냥 누구야? 라고 문을 열게 되시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내가 방에서 지금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엄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떨까요? 그 아이가 뭐 6살이나 5살 아이면 괜찮은데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 공간에 대한 예절. 그리고 또 편하게 이렇게 집 안에서 또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두 분만 계시는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속옷 차림으로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들 며느리 오시고 이러면은 챙겨 입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평소에는 그냥 두 분만 계시니까 거실 화장실 그냥 내가 쑥 열고 들어갔었는데 그 안에 박서방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손주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예절, 가장 기본적인 나와 너의 공간에 대한 예절을 오늘부터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도 놓고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도 가족이라도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올 때도 놓고 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언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어도 오늘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런 말 절대 안 하신대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유 우리 손자 너는 남자니까 나중에 판검사 돼야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 판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유튜버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한테 그 말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쓰시지 않는 언어를 할아버지가 그렇게 쓰실 때 그래서 할아버지 오시면 되게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대는 충분히 성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 있지만 우리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성교육을 받으신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전에 배웠던, 예전에 알고 계시던 것을 그대로 그냥 몸에 습득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할아버지 보게 됐을 때는 할아버지 제 꿈이 유튜버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드리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할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할머니는 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거리를 자꾸 두는 것이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시니어 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이 또 아이들한테는 또는 불편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의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물어보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할아버지 진짜 멋쟁이 할아버지야. 우리 할머니 멋져.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각자 우리 가족 안에서 쓰는 말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명령조나 또는 전달의 방식이 아니라 물어보다 보면 물어보는데 명령으로 물어보긴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하고 계시던 것들이죠. 여기 지금 새로운 거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켜야 하는 예절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자주 보게 되는 우리 손주들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나의 자녀들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새로운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전달해 드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족이라는 것,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숙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와 너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가장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제가 처음에 행복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 행복하기 위한 관계 속에서 특히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그냥 성별 또는 성적 행동 이렇게만 규정 지으면 되게 좁은 의미의 성이 되거든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시는 거죠. 아까 교집합을 막 넓히고 싶은 것처럼 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셔서 내 삶의 전반, 내 일생, 그것이 성이고 그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행복하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즐겁고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예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 그림처럼 자녀분들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렇게 어린 손주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 큰 손주들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멋진 시녀가 될 수 있는 이미 이렇게 살아오신 경력들이 그 경력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멋진 경력들을 어떻게 우리 가족 안에서 풀어내실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걸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비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이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먼 바다 태평양에 태풍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1시간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연들을 또 찾아보시고 또 이런 강연들 안에서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시는데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적으신 내용 중에 적어도 한 가지씩만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실천해 보시면 훨씬 우리 가족 안에서 풍성한 이야기거리도 나오실 것 같고 또 이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TV를 보지 않았던 우리 자녀나 또는 손주나 이런 분들과 내가 여기서 이런 거 봤었어. 근데 이런 게 있단다. 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깨어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작은 사회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장 서로가 가치 있고 가장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를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응원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삶을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응원도 받고 나도 나를 응원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 날들도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참 좋겠고요. 성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거 부끄러운 거야. 그거 바라지 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도 이제 성교육 받기 시작했어. 이제 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저희 내용들을 함께 잘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또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